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7월 23일은 노회찬 의원 일주기입니다. 진보정당과 진보정치, 노동자, 서민, 약자를 위한 정치, 재벌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정치, 정치인의 특권을 버리고 국민의 뜻이 오롯이 반영되는 정치와 선거제도를 만든 정치인. 오늘은 정치인 리뷰 특별편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1956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노회찬 의원에게 악기 하나는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했고, 노회찬 의원은 첼로를 배웠다고 합니다. 영화광이었고 펜싱, 육상, 무술에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기 종목은 전혀 못했다고 합니다. 노회찬 의원은 1972년 부산고등학교 입시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 다음 해 재수를 해서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키워드가 나옵니다. 황교안, 그리고 악연. 노회찬 의원의 고등학교 동기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노회찬, 이종걸, 황교안. 이 세 사람의 인생 궤적은 한국 정치와 꽤나 닮아 있습니다. 1973년 10월 유신선포 1주년 경기고에 유신반대 유인물이 뿌려졌습니다. 1974년 4월 전국 민주청년학생총연맹 민청학년에 유신반대 시위가 벌어졌을 때 경기고에서는 교실문을 걸어 잠그고 수업 거부가 일어났습니다. 경기고의 유신반대 운동은 꽤 유명했는데요. 이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 노회찬과 이종걸이었습니다. 황교안은 경기고 학도호국단 연대장이었습니다. 이후 이들의 삶은 고등학교 때와 같이 많이 달랐습니다. 노회찬은 노동운동가가 됐고, 이종걸은 인권 변호사가 됐고, 황교안은 공안검사가 됐습니다. 노회찬과 황교안, 애초부터 다른 길을 걸었던 두 사람은 역사의 길목에서 여러 번 마주칩니다. 노회찬 의원은 1989년 노동운동을 하다가 구속됩니다. 당시 황교안은 공안검사였죠. 수사가 끝나는 날 황교안 검사가 노회찬 피고인을 자기 방으로 부릅니다. 포승줄도 풀고 담배도 피우고 커피도 마실 수 있게 해줍니다. 황교안이 물었답니다. 어떻게 지내냐? 노회찬이 답했습니다. 서울구치소가 옮겨가서 겨울에 덜 춥고 괜찮다. 그랬더니 황교안이 답했답니다. 그게 문제다. 거기 지을 때 구치소라는 게 이렇게 따뜻하면 안 된다고 했었다. 노회찬은 회고했습니다. 그 얘기를 굳이 저에게 하더라. 노동운동을 하면서도 진보정당 창당을 고민했던 노회찬 의원은 훗날 민주노동당을 창당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됩니다. 2005년 초선 의원 노회찬은 삼성 엑스파일을 폭로합니다. 검찰은 수사를 했습니다. 이건희와 삼성 관계자, 돈을 받은 검사들은 무혐의 혹은 불기소 처분됩니다. 도리어 폭로했던 노회찬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됩니다. 이 삼성 엑스파일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황교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악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3년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은 정부를 대표해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합니다. 노회찬 의원은 통합진보당 측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법무부가 민주노동당에서 통합진보당으로 이어지는 진보정당의 강령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고, 노회찬 의원은 진보정당 강령에 위헌 요소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직후 노회찬 의원은 이런 글을 남깁니다. 각하, 시원하십니까? 법치 자리를 정치보복이 대신한 날. 2016년 탄핵 정국이 열립니다. 황교안은 총리였고 노회찬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둘은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격돌합니다. 총리 답변의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무슨 박근혜 말씀입니까? 대통령 닮아가고 있어요. 지금 답변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적절치 않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저대로 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늘 하신 보도를 보면은 최순실 씨가 차현택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김종덕 장관, 김상률 교문 수석 인사를 개입했다고 나와 있어요. 실질적 재청권을 행사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최순실 씨밖에 없어요. 총리도 행사 못한 권한이에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장관들을 임명하는 대한민국에 겁니다. 실세 총리가 있었다면 최순실이에요. 나머지는 다 껍데기예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속단할 일 아닙니다. 그리고 국정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속단이 아니라 뒤늦게 저도 깨달았어요. 지단이에요. 노회찬은 경기고를 졸업하고 대입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1979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합니다. 만학의 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노회찬 의원은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대학에 갔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유신반대 운동을 하죠. 그리고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무력으로 진압되는 것을 보고 노동운동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노동운동 과정에서 노회찬 의원은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굳힙니다. 다음 키워드는 진보정당입니다. 노동운동을 할 때 사람들이 저보고 너무 고생스럽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전 오히려 구원받았다. 여기 오지 않았으면,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했을 그런 것들을 여기 와서 깨달았다. 그래서 난 정말 고마웠다. 언젠가 노회찬 의원이 노동운동 시절을 회고했던 인터뷰의 한 대목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대학 재학 중에 용접을 배웁니다. 용접기능사 2급 자격증을 따고 용접공으로 노동운동에 투신합니다. 그리고 인천 지역에서 인민노련이라는 노동운동 단체를 만듭니다. 함께 인민노련을 했던 사람으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조승수 전 진보신당 의원 등이 있습니다. 인민노련 활동을 주도했던 노회찬 의원은 1989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됩니다. 아까 살펴봤던 황교안 대표를 만난 그때였죠. 노회찬 의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1992년 만기 출소합니다. 그가 출소할 즈음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진정추라는 조직이 결성됩니다. 진정추에서 사무총장과 대표를 맡았던 노회찬 의원은 이후 진정추와 민중정치연합이 연합해 만든 진보정치연합에서 대표를 맡습니다. 그리고 노회찬 의원은 민주노총, 전농 등이 함께 만드는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총파업을 이끌었던 권영기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국민승리 21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대선에서 기대에 미치는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1997년 대선은 5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선거였죠. 김대중 대통령이 탄생한 선거였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진보정당의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 30일 민주노동당이 창당됩니다. 노회찬 의원은 민주노동당에서 부대표를 맡았고 이후 사무총장으로 민주노동당 성장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2000년 16대 총선, 2002년 지방선거, 2004년 17대 총선까지 민주노동당의 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선거운동을 지휘합니다. 민주노동당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정당 득표 8.1%,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11명을 배출합니다. 진보정당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04년 총선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합니다. 노회찬 의원은 이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당시 선거에서 비례대표 8번이었는데요. 개표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당선이 확정됩니다. 자유민주연합, 자민련이 3%를 득표하면 한석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2.9%에 그칩니다. 노회찬 당선, 그리고 박정희의 오른팔이었고 삼김정치의 한 축이었던 김종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당시 선거를 기억하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요. 노회찬 의원은 당시 선거 토론 명언을 남깁니다. 국민들도 50년 동안 쓰던 판을 이제 갈아야 됩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급해집니다. 이제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불판을 갈아야 한다. 이 말은 당시 선거에서 최대 유행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처럼 한국 정치에는 진보정당이라는 새로운 판이 등장합니다. 이후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정의당까지 노회찬 의원은 진보정치의 산 증인이자 상징이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변화와 혁신을 늘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노동자와 서민, 계급적 입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그는 한국에서 가장 강한 권력, 삼성과 싸움에 나섭니다. 다음 키워드는 삼성 엑스파일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17대, 19대, 20대 3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기를 끝까지 채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7대 때는 민주노동당을 탈당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총선 직전이었기 때문에 의정활동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었지만 공식적인 임기는 약간 채우지 못했던 거죠. 19대 때는 계류 중이었던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삼성 엑스파일 사건입니다. 삼성 엑스파일 사건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삼성이 정치권과 법조계에 로비한 증거가 담긴 엑스파일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폭로한 사람이 있다. 전자는 무혐의 처리됩니다. 후자는 유죄 판결이 납니다. 엑스파일은 1997년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만나서 15대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검찰 간부들에 대한 금품 제공을 논의하는 대화를 안기부가 불법 도청한 녹음 테이프와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말합니다. 이 대화 내용에는 1997년 대선에서 여야 후보자들에게 10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려는 내용, 검사들에게 돈, 일명 떡값을 제공한 내용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여기서 떡값이란 명절 때마다 검찰 최고위급 간부들에게 줬다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뇌물을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불법 정치자금, 뇌물공여,
재벌과 권력의 결탁 그리고 안기부의 불법 도청으로 얼룩져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2005년 7월 22일 MBC를 통해 공개됩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뇌물을 받은 검사들의 명단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2005년 8월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검사들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검찰은 수사를 합니다. 이른바 삼성 X파일 특별수사. 이 수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총괄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검사는 2005년 12월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검찰 소환은커녕 서면 조사 한 번으로 끝납니다. 이학수와 홍석현에 대해서는 입증 불가능,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됩니다. 불법 정치자금의 전달 대상이었던 정치인들과 검사들에 대해서는 수사나 처분이 없었습니다. 대신 검찰은 삼성 X파일을 보도하고 폭로했던 MBC 이상우 기자와 노회찬 의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합니다. 그리고 긴 재판이 시작됩니다. 2009년 2월 9일 1심이 선고됩니다. 명예훼손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 2009년 12월 4일 2심이 선고됩니다.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공소기각. 2011년 5월 13일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항소부가 다시 선고합니다. 유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그리고 노회찬 의원은 재상고합니다. 이 재판이 이루어진 거의 모든 기간에 노회찬 의원은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18대 총선에서 아깝게 낙선했기 때문이죠. 노회찬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다시 승리해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재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만이 남아있었던 상황이었죠. 2013년 2월 4일 노회찬 의원이 19대 국회의원이 된 지 8개월 보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재상고를 기각합니다. 그날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이후 열린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죠.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 날 이렇게 말합니다.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바로 그런 거대 권력의 비리에 맞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닙니다.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총선에서 우리는 2장의 투표용지에 투표합니다. 후보에 하나, 정당에 하나. 당연해 보이시나요? 정당에 투표하는 이 선거 제도를 만든 사람이 노회찬 의원입니다. 그럼 예전에는 비례대표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전국구라는 이름이었죠. 국민들은 후보자에게만 투표했습니다. 그러면 선거 결과 지역구 당선자 비율을 따져서 전국구 의원을 정당별로 나눠 가진 거죠. 만약 지역구에 당선된 사람이 없다면 전국구 당선자도 없었습니다. 어느 정당의 지지율이 5%든 10%든 지역구 당선자가 없으면 비례대표도 없었던 거죠. 1992년 총선도 이렇게 치러졌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다음 해인 1993년, 1992년 총선이 잘못된 법률에 의해서 치러졌다고 헌법소원을 냅니다. 전국구 의원은 정당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가 아니라 정당 자체에 별도 투표를 해야 한다. 이 헌법소원은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됩니다. 시간이 지나 2000년 총선을 앞두고 1인 2표제가 논의됩니다. 하지만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합니다. 결국 1인 2표제는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자 민주노동당이 2000년 2월에 헌법소원을 다시 냅니다. 노회찬 의원이 강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2001년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판결을 합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2002년 지방선거부터 정당투표가 시작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정당투표 8.1%를 득표합니다. 그리고 존재감을 드러내죠. 200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8명을 배출합니다. 그 8번째가 노회찬 의원이었죠. 1인 2표제의 도입은 한국의 진보정당을 등장시킨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일찌감치 주장했던 1인 2표제는 그가 생각했던 정치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지율 10%의 정당은 결정권 10%를, 51%의 정당은 51%의 결정권을 가져야 대의기구인 의회가 국민의 의견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이다. 노회찬 의원의 정치개혁에 대한 생각을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는 발언입니다. 그 제도가 연구되고 연구돼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으로 나왔죠. 20대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과감하게 줄이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월급, 그러니까 세비를 반으로 줄이자고도 했습니다. 정치인의 이미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과 연동시켰던 거죠. 세비를 반으로 줄이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임금의 3배, 최저임금의 5배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노회찬 의원은 평균 임금이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르고 나서 다시 국회의원의 세비를 올려도 되지 않겠냐라고 주장했지만 당연히도 국회에서 논의가 되진 않았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완고한 입장이었습니다. 정치자금은 정당이 받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입장이기도 했죠. 노회찬 의원은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보좌관에서 노회찬 의원 사건으로 보이는 일화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들은 그 드라마에 나온 대사를 보며 노회찬 의원을 떠올렸습니다. 한 번 눈을 감으면 제대로 세상을 보지 못해. 노회찬 의원 사후에 유명해진 연설이 있습니다. 2012년 10월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수락연설인데요. 이 연설에는 노회찬 의원의 생각이 오롯이 담겨 있고 노회찬 의원 특유의 대중적 언어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 되고 낮에도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퇴근길에도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누구도 새벽 4시와 새벽 4시 5분에 출발하는 6411번 버스가 출발 전부터 거의 만석이 되어서 강남의 여러 정류장에서 아주머니들을 50대 60대 아주머니들을 다 내려준 후에 종점으로 향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우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머니입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한 달에 85만 원 받는 이분들이야말로 투명 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6411 버스입니다. 2018년 7월 27일 노회찬 의원 연결식이 끝나고 운구 차량이 국회를 빠져나갈 때 국회 청소 노동자들이 그를 배웅한 장면은 국민들의 가슴을 쳤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국회 청소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맡은 바 업무가 차이가 있을지언정 국민을 위해서 한 공간에서 일하는 동료라는 의식을 저희는 늘 잊지 않으려 합니다. 노회찬 의원의 정치는 출발부터 그랬듯 노동자를 위한 것이었고 서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17대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3번 했는데요. 하지만 노회찬 의원이 의정활동을 했던 기간은 7년 남짓 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노회찬 의원은 127건의 법안과 결의안을 발의했고 그중 3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법안들 중에는 유독 처음 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처음 대표 발의했던 법안은 호주제 폐지 법안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처음 발의했고 개인 파산 제도를 합리화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하도급 거래,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소방공무원 권익 확대, 무주택 서민 세액 공제 확대. 그가 통과시킨 법안들은 노동자와 서민, 그의 정치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단어입니다. 2004년 총선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 2008년 총선 진보신당 후보로 노원병 출마 낙선, 2010년 지방선거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 낙선, 2012년 총선 통합진보당 노원병 후보로 출마 당선, 2013년 삼성 엑스파일 사건으로 의원직 상실, 2014년 보궐선거 정의당 후보로 서울 동작을 출마 낙선, 2016년 총선 정의당 후보로 경남 창원 성산 출마 당선. 노회찬 의원이 몸담았던 정당의 이름은 많습니다. 어쩌면 진보정당의 성장과 갈등, 그 모든 과정에서 노회찬 의원은 한 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단어는 진보정당입니다. 한국의 진보정당을 탄생시키고 성장시킨 정치, 국민의 뜻이 오롯이 반영되는 정치개혁을 이끈 정치, 재벌과 권력의 그늘을 폭로하고 가시밭길을 걸었던 정치, 그리고 노동자와 서민의 벗, 노회찬 의원이 그리운 오늘입니다. 오늘 정치인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로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